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현실을 마음대로 비트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인 플라잉 몽키들이 당신이 행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되셨나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락 끊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상황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조종기계에 들어가는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적막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당신의 통제력이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을 사랑으로 폭격하는 러브바밍을 할 수도 있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어, 와 같은 말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끔찍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마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인 정당화의 덫을 제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두고 토론할 자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그들 손에 넘겨주며 자, 이게 괜찮은 건지 당신이 판단해줘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들은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논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는 힘입니다.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한 일에 굳이 긴 해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혼란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라거나 차갑다고 혹은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석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돌아서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이 행동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협상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혼돈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란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음 속에 얽매이게 해서 당신이 단 한순간도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한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 행동의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실은 바로 그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패턴은 그들이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상대를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러브 바밍, 조종, 비난, 책임 전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수치심,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최근의 거짓말,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체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말려드는 체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을 읽는 체스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쳤다거나 드라마틱하다거나 불안정하다고 낙인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반복되는 행동을 차분하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면을 계속 쓰고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패턴이 아닌 그 순간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을 두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도록 조종당한 플라잉 몽키들 역시 그것을 혐오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마무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옳았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말을 의심하는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그 직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듣고, 심지어 느낀 것까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넌 항상 과민 반응해.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길들이기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면의 나침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직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직감은 그들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그 위험 신호들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긴장감, 뱃속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들이 방에 들어올 때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하려는 당신 직감의 목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공격적으로 당신의 직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것에 뿌리내리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곱씹으며 의심 속에서 헤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뒤바뀝니다. 당신이 바로 명확함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알아차림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당신을 그 안개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러브 바밍, 협박, 죄책감 심기, 삼각관계 만들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직감과 다시 연결되면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대화를 과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끼게 됩니다. 그 조용한 확신, 아니야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소리칠 필요도 증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됩니다. 5번째,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조력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굳은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편집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전해들은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이 아닌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 수치심, 압박, 그리고 조종을 무기 삼아서 말이죠. 그들은 그 사람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실체를 소리내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지하거나 혹은 완전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의 회복 과정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화해줄 플라잉 몽키들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에게 그 애가 변했어, 너무 까다롭게 굴어, 가족을 버렸어 라고 말하면 갑자기 5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해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것뿐인데도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람은 진실이 아닌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네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조종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가해자 한 명이 아니라 학대의 생태계 전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줄 팀이 있을 때 가장 잘 활동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진실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작게, 그리고 죄책감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의 실체를 명명할 때 당신은 나는 이 게임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몇몇은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이었고 누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결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의 인정, 존재, 혹은 확인이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조각 부수며 당신이 너무 망가졌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의존적이어서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치유되고, 성장하고, 다시 당신의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조언이나 사과, 혹은 참여 없이 해낼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립입니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성공, 당신의 평화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새로운 행복이 가짜라고 말하며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당신의 회복력과 용기,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널리 밝혀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현실을 마음대로 비트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인
플라잉 몽키들이 당신이 행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되셨나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락 끊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상황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조종기계에 들어가는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정막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당신의 통제력이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을 사랑으로 폭격하는 러브 바밍을 할 수도 있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어, 와 같은 말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끔찍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마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인 정당화의 덫을 제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두고 토론할 자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그들 손에 넘겨주며 자, 이게 괜찮은 건지 당신이 판단해줘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들은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논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는 힘입니다.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한 일에 굳이 긴 해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혼란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라거나 차갑다고 혹은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석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돌아서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이 행동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협상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혼돈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란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음 속에 얽매이게 해서 당신이 단 한순간도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한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 행동의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실은 바로 그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패턴은 그들이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상대를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러브 바밍, 조종, 비난, 책임 전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수치심,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최근의 거짓말,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체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말려드는 체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을 읽는 체스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쳤다거나 드라마틱하다거나 불안정하다고 낙인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반복되는 행동을 차분하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면을 계속 쓰고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패턴이 아닌 그 순간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을 두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도록 조종당한 플라잉 몽키들 역시 그것을 혐오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마무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옳았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말을 의심하는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그 직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듣고, 심지어 느낀 것까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넌 항상 과민 반응에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길들이기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면의 나침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직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직감은 그들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그 위험 신호들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긴장감, 뱃속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들이 방에 들어올 때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하려는 당신 직감의 목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공격적으로 당신의 직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것에 뿌리내리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곱씹으며 의심 속에서 헤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뒤바뀝니다. 당신이 바로 명확함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알아차림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당신을 그 안개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러브 바밍, 협박, 죄책감 심기, 삼각관계 만들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직감과 다시 연결되면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대화를 과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끼게 됩니다. 그 조용한 확신, 아니야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소리칠 필요도, 증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됩니다. 5번째,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조력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굳은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편집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전해들은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이 아닌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 수치심, 압박, 그리고 조종을 무기 삼아서 말이죠. 그들은 그 사람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실체를 소리내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지하거나 혹은 완전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의 회복 과정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화해줄 플라잉 몽키들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에게 그 애가 변했어, 너무 까다롭게 굴어, 가족을 버렸어 라고 말하면 갑자기 5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해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것뿐인데도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람은 진실이 아닌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네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조종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가해자 한 명이 아니라 학대의 생태계 전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줄 팀이 있을 때 가장 잘 활동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진실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작게, 그리고 죄책감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의 실체를 명명할 때 당신은 나는 이 게임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몇몇은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이었고 누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결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의 인정, 존재, 혹은 확인이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조각 부수며
당신이 너무 망가졌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의존적이어서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치유되고, 성장하고, 다시 당신의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조언이나 사과, 혹은 참여 없이 해낼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립입니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성공, 당신의 평화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새로운 행복이 가짜라고 말하며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당신의 회복력과 용기,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널리 밝혀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현실을 마음대로 비트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들이 플라잉 몽키, 즉 자신의 조종을 받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하수인인 플라잉 몽키들이 당신이 행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힘을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되셨나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이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락 끊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상황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조종기계에 들어가는 연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에게는 적막만이 남습니다. 더 이상의 문자도, 전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당신의 통제력이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욱더 집요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을 사랑으로 폭격하는 러브바밍을 할 수도 있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을 보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어, 와 같은 말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그 끔찍한 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서 기쁨과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마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인 정당화의 덫을 제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현실을 두고 토론할 자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그들 손에 넘겨주며 자, 이게 괜찮은 건지 당신이 판단해줘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들은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논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는 힘입니다.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한 일에 굳이 긴 해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혼란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라거나 차갑다고 혹은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고인석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돌아서는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이 행동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협상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혼돈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란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음 속에 얽매이게 해서 당신이 단 한순간도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한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 행동의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실은 바로 그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패턴은 그들이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상대를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러브 바밍, 조종, 비난, 책임 전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밀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수치심,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최근의 거짓말,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체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말려드는 체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판을 읽는 체스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쳤다거나 드라마틱하다거나 불안정하다고 낙인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반복되는 행동을 차분하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면을 계속 쓰고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패턴이 아닌 그 순간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을 두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도록 조종당한 플라잉 몽키들 역시 그것을 혐오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폭로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마무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가 옳았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말을 의심하는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그 직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신